평신도교회 공부모임 회원들의 작년 평가 및 올해 활동 방향과 교육 과정에 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모임 운영에 관해서 지난 12월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그리고 서술형 문항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설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올해 우리 작년에 이제 모임에서 선정했던 도서들을 얼마나 읽으셨는가 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 읽었다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거의 4분의 3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누는 과정의 부담이 어떠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결코 부담이 되지 않았고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이 이제 43.5%, 무척 부담은 8.7%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송윤 선생님 말씀 나눔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공부 모임과 다른 공부 모임과 비교해 볼 때 책의 내용의 분량이나 그 내용의 그 질이 한 달 동안에 읽고 소화하기에는 버거운 책들도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읽고 나누는 과정의 부담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우리 회원들의 독서 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눔으로 평신도 교회에 대한 나의 인식 변화에 유익이 있었느냐라는 인식 변화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발제 후에 나눔은 유익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여러 이유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 독서 나눔 시간에서 발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고, 그리고 소수 멤버들의 발언 시간이 좀 다소 길어서 전체 참여자들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임 시간이 대략 2시간 30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책 한 권을 다루는 모임에서는 그리 길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으면 나눔이 좀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소그룹 나눔에 관한 그런 니즈가 분명하니까 올해 이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채워보려고 운영진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채워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외부 강의 우리 모임에서 주최했던 외부 강의 김근주 교수의 공동체적 성경읽기와 그리고 마이크 형제님의 해외 선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근주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 그 모임의 유튜브 채널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 형제님의 선교 이야기도 이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평신도 교회를 개척하는 전사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평신도 교회의 사례 나눔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모임에서 작년에 우리 모임에서 추진했던 건 자체 발표, 송윤 선생님의 평신도 교회의 설교 그리고 말씀 나눔, 구체적인 과정 이야기, 그리고 제가 했던 보네포의 교회론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유익했다고 이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평신도 교회의 말씀 나눔과 교회론에 관한 그런 정리된 나눔이 좀 유익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퍼의 책들을 추가로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유들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짚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우리 모임의 가장 큰 행사였죠. 그 제1회 신학 포럼이었던 로버트 뱅크스 박사 초청 대화에 관한 설문에서도 71.4%의 회원들이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 도서들의 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세계 기독교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신학자를 모시고 포럼을 해서 우리 평신도교의 신학적 기반이나 대중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뱅크스 박사님이 8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총기와 열정이 살아있으시고 회원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이 평공모 리더들이 그 뱅크스 박사님 작년 말에 또 이제 뱅크스 박사님과 또 따로 이제 한번 모임을 온라인으로 가졌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좀 신학적 교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뱅크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뱅크스 박사님의 또 그런 희망도 있으시고 해서 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을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건 거의 절대적으로 긍정 반응을 해주셨고요. 평신도 교회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신도 교회를 시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던 설문이 있었는데요. 16명의 응답자 중에서 62.5%, 즉 10명이 계기가 되면 시작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이 평신도교회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모임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누구신지 좀 알고 싶고요. 저나 이제 송인 선생님께 이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또는 기타 사항들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오프 모임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에 관한 욕구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 모임의 정체성과도 좀 연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고민과 어떤 그 운영진 안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재작년에도 이런 이야기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돌아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온라인 모임을 하는 온라인 모임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친밀한 상호 이해와 교제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상호 교제와 멤버십 향상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편공모 내에서의 나눔이 어떤 공부 모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책 내용에 관한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일단은 충분히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의견이 또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책 나눔에서는 자신의 의견, 현실적 고민 등에 관한 그런 갈증을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학 포럼을 또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해서 교육과정에 조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신학 포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또 초창기 멤버들의 그 열정이 좀 다소 식고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또 이제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이제 기존의 멤버들이 어떤 평신도 교회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 또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은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참여하기 좀 거리가 또 먼 탓이 있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신 이제 또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는 이 모임의 그 신학 포럼을 이제 후로해서 또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시는 또 각 지역에 있는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런 분들이나 또는 이 모임의 배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분들, 평신도 교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배움이 좀 필요한 그런 새로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22년 성과와 한계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런 설문조사와 운영진의 성찰을 통해서 2002년에 우리 모임의 성과와 한계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성과는 이제 공부 모임의 참석자들이 좀 확대되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참석자 수는 거의 비슷비슷
20명 뭐 내외로 이제 비슷하지만 새로운 멤버들이 또 확대되었고 신학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참석자들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나름대로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이 모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의 어떤 신학 포럼의 성과가 있었다. 즉 글로벌 시야나 또 외국 저명한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평이 넓어졌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또 평신도 교회의 다른 그룹들과의 어떤 더 넓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진영으로의 의제가 확장되었다. 복음과 사왕 IBP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 포럼이 이제 홍보가 되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기독교 진영으로 의제가 확장되었다는 면에서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로는 이제 초창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고정 참석자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고, 그리고 멤버십이 조금 희미하다.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년 모임의 성과와 회원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평공모의 운영진은 올해 운영 방향과 교육 과정을 한번 또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그 공부의 방향인데요. 우리 공부 모임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모임의 공부 목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그룹들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려는 관심자들에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기존 교회에 있는 평신도를 일깨우며 있는 곳에서 또 잘 살아가게 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4가지에 있어서 먼저 이제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그룹들의 필요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면, 우리 그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 기반이 좀 취약한가, 그리고 지금 각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일단 여러 이제 평신도 교회에 대한 일단 부정적 시각 같은 건데,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저명한 국제적 기독교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우선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평신도 교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서로 깊은 협력을 나누며 이미 공부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신학적 기반, 우리가 2년 동안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나눴던 그런 신학적 기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교회의 뿌리나 어떤 역사적 과정, 이런 유사한 시도를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에서 말씀 나눔의 과정은 또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송영 선생님께서 또 나눠주시기도 했고, 이 보네포의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 교회 교회론은 어떠한 교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신학적 기반을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또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려는 관심자들에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일단 누가 이런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교회에 있는 평신도를 일깨우며 있는 곳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에 참여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기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공고해야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존 교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있는 교회인데 평신도가 말씀을 나누는 시도,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이 잘 세워지는 그런 사례를 확인해서 공유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어떤 공부 모임의 어떤 목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갱신에 기여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어떤 기독교 단체들의 애드버커시 운동, 즉 어떤 구호나 공개적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하는 운동으로는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임이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모임 속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 형태가 아니라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우리의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 회원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신학 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익숙한 신학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평신도 교회의 정신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별로 이제 실현 정도, 우리 공모임이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는가 목표를, 그리고 올해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그룹들에 필요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2년 동안 어느 정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것들,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룹들이 필요로 한 그런 신학적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들도 아직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기존에 있던 평신도 교회 네트워크와 새롭게 알게 된 평신도 교회들을 함께 교류하며 자산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려는 관심자들에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현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이들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까지는 진행은 되지 않았다. 사실 이제 올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 모임과는 따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또 혹은 전체 모임을 재구조화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좀 이렇게 답해주는 그런 것을 전체 모임 안에 이제 재구조해서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과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평신도들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주된 목표는 아닌데요. 다만 이제 제대로 된 도전이 는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형을 제시하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도전의 목표는 신학 포럼 등을 통해서 신흥을 이제 걸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앞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더 특별한 애드버커스 활동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교회에 도전해주는 방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신학 포럼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요. 로버트 뱅크스 목사님이나 폴 스티븐슨 등 저명한 인사들과 연결하고 우리 공부 모임의 어떤 홍보에 주력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별 공부 방향을 좀 설정하면 1, 2그룹의 어떤 필요에 보다 강력하게 부응하고 이 3의 필요에도 기존 교회에 있는 평생들을 일깨우는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반응하며 신학 포럼 및 모임 활동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목표가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겠고요. 기성교회든 아니든 관계없이 제자를 삼고 교회를 이루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부 방향의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목표에 대한 설정,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식을 운영진에서 구상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부 모임의 정기 교육과정의 내용은 그 독서 모임과 외부 강의를 교차로 진행하는 방식.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기조는 일단 그대로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4번의 독서 모임, 4번의 외부 초청 강의, 1번의 집중 과정, 그리고 2번의 신학 포럼을 계획한다. 그래서 1월은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 설명과 말씀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였고요. 나머지 11번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방식은 일단 독서 모임의 경우
발제를 하고 전체 토론을 해서 이제 소그룹별 토론을 조금 해봐야겠다.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그 니즈가 있는 회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토론을 한 다음에 소그룹별로 이제 흩어져서 일단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데요. 송윤 선생님과 박영민 선생님께서 소그룹 1을 진행해 주시고 소그룹 2는 저와 나성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두 그룹이고 이제 좀 더 이제 인원이 또 더 나눠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좀 더 나누는 추후에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독서 모임은 소그룹별 토론을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조금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외부 강의 및 신학 포럼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 강의와 신학 포럼을 한 다음에 전체 토론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윤 선생님께서 작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독서 이제 후보들은 이제 우리 공부모임 회원들이 제안을 해주신 것과 그리고 또 운영진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평신도성에 관한 부분들은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직을 다시 생각하다 진 에드워드 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타자 지향성은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정진호 분이 지으신 이 책 그래서 두 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르 목사님이 지은 이 책과 그리고 20세기 세계 기독교 이 책은 이분이 지은 책이고요. 그리고 인서전트 프랭크 바이올라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있어서 인서전트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디트리 보네퍼의 성도와 공동생활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그리고 윤리학 이런 책들도 배워볼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관해서는 프랭크 바이올라의 유기적 교회 세우기나 진 에드워드의 유기적 평신도 교회 그리고 성경 읽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 또는 유기적 성경 읽기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 서적이나 또는 그 외의 책들을 살펴보면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의 어떤 그 저서 우리가 뭐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뭐 1세기 교회 이야기 이런 책들을 읽었었는데요. 그거와 좀 더 심화시켜서 교회론에 관한 바울의 공동체 사상 이 책도 되게 유익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한번 배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숨어있는 예수 존 스토트가 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예수처럼 아이처럼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의 이 책은 사실 이제 평신도 교회 안에서 우리 중요한 가치 중에 네 번째가 사실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 교육인데 평신도 교회의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책 예수처럼 아이처럼 이 책도 이렇게 큰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The Emergence of the Laity in the Early Church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떤 평신도의 등장 뭐 이런 책인데 이거는 지금 품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서이긴 한데 우리 공부 모임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일단 후보에 올려놓고 아직 이 책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외부 강의들을 조금 같이 배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후보들이 이렇습니다. 평신도 교회를 먼저 살아간 선배의 증언으로서 춘천 아나베프티스트 교회 장로님이신 안동규 교수님. 저번에 우리 신학 포럼에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분을 한번 초대해서 평신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어떤 겪었던 그런 경험들과 어떤 증언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에 또 여러 책들 중에서 많은 책들을 또 이제 읽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간이라는 그 도서 출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그
평신도 교회와 관련해 운영과 관련해서 유익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더라고요. 대장간의 배용화 대표를 초대해서 평신도 교회 운동과 국제적 흐름을 좀 확인하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나베프티스트 연합의 대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같이 한번 초대해서 강연을 듣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득훈 목사님, 한국 교회 갱신 차원에서 그 전선에서 활동한 분의 고백을 통해서 이분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평신도 교회 운동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루드호프 공동체 그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공동체였죠. 브루드호프 공동체. 제세례파의 어떤 그 한 주익인데요. 이 공동체가 지금 강원도 영월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체인 원충현 이분과 이제 송윤 선생님 이렇게 컨택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영국에 있는 분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 형제님, 우리 터키에서 영국과 터키를 오고 가시며 해외 선교하고 계시는 마이크 형제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한번 연결해서 강연을 듣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라고 해서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정선민 교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을 초대해서 어떤 평신도 교회 운동의 어떤 의미, 이번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평신도 교회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강연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모임 내부의 발표도 이제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와 송인 선생님께서 이제 정리 발표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올해는 누가 어떤 주제로 내부 발표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 말씀 나눔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신도 교회 지향점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평신도 교회 어떤 세례라든지 성만찬, 주일 모임, 예배 형태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도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외부 책이나 또는 외부 어떤 강사들의 어떤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생산하는 어떤 이런 작업도 되게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런 정리와 어떤 자산이 신학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교육과정 안에 넣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필요와 이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듣고 공유하는 그런 만남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바쁜 그 일상들을 다들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하거나 그 평신도 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의 어떤 모델들을 몇 개를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일종의 평신도 교회 운영 매뉴얼 같은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신도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일단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평신도 교회의 시작이나 운영에 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연락 창구를 제공한다. 예. 그래서 뭐 저나 아니면 송윤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명단을 임원방에서 우리 그 평신도 교회 운영진 그 단톡에서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그 필요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한 과정을 이메일로 거친 다음에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세우는. 그래서 그에 따라 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시작하도록 돕는 것과 기존 교회 모임에 초대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대화하고 그 지연축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고민을 조금 하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교회 신학 집중과정과 그리고 평신도교회 신학 포럼이 있는데요. 일단 6월 달쯤에 6월 7월쯤에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
초청해서 어떤 4회 연속 온라인 신학 강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공부 모임에 막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이렇게 이분을 초대해서 이제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집중적으로 이분의 어떤 신학적 자산에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중 과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6, 7월 정도에 매주 1회씩 총 4회. 지금 이제 지금의 계획으로는 6월 17일, 24일, 7월 1일, 7월 8일 이 4번에 걸쳐서 한 달을 잡고 3시간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를 이제 잡아놨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3시간 동안 하면 이제 너무 늦게 끝나고 뱅크스 박사님한테 좀 피로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피로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역을 해주시는 또 이제 김종호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올해도 이제 그 통역을 해주시는 김종호 대표님의 또 일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주제는 이미 뭐 뱅크스 박사님과 써신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세부 주제. 첫 번째는 이제 평신도 운동으로서의 초대 기독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2번째는 평신도 교회 또는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16세기 교회 종교개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한 모델로서 초대교회의 형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주장들. 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형태를 옹호하고 이제 가정교회 어떤 이 평신도교회 형태를 지지하는 그런 주장들을 뭐 여러 루터나 뭐 다른 여러 이제 각 개신교 안에 있는 종파들에서 했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뱅크스 박사님이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오늘날 평신도교회 생활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들. 실제로 뭐 호주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이제 평신도 교회가 여러 있는데요. 이 생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사례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주제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리고 비용은 이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참여한다고 하고 강사비와 통역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참가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용은 강사비 50, 통역비 20만 원에서 뭐 한 28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명의 참가를 받는다면 1인당 8만 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4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총 4번, 3시간씩 4번 이렇게 참여하는 하고 1인당 8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내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을 하실 수도 있다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평공모와 함께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한을 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신학 포럼을 8월 달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강의 흐름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하고요. 이때는 이제 복음과 상이나 IBP야 대대적으로 행사를 꾸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들도 붙여서 토론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학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교회들, 우리 그 평신도 교회 네트워크인데요. 수평적 교회들의 모임과도 만남에도 초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5월 정도 1박 모임을 하면 8월은 어쨌든 1일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 포럼에 이제 수평적 교회들이 합류하는 것으로 일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과 폴 스티븐스 박사님과의 콜라보 신학 포럼, 이것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온라인 신학 포럼을 할 경우에 이제 모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이나 혹은 구체적인 어떤 평신도 교회 운동의 권위자를 초청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서로 교류도 하시고 해서 함께 이제 신학 포럼을 이제 뱅크스 박사님 을 통해서 직접 이제 폴 스티븐스 박사님과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제 저희의 계획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연구 주제 발표 시간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 포럼을 할지 내부 발표를 할지 요거는 조금 더 수기를 한 다음에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 모임을 이제 내부 아는 이들 중심으로 탄탄한 학습 모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했고 이에 대한 홍보를 바깥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 그리고 이미 신학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어쨌든 이제 많이 알려졌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지금 구독자 수가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예, 뭐 얼마 되진 않지만요. 한 30명에서 한 150명으로 한 5배 정도 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는 이제 특별한 조직 체계를 갖추지는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동체 같은 느낌도 중요하지만 들고 나는 것이 자유로운 형태도 나쁘진 않다. 자칫 개방성이 약해지면서 고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럴 경우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조직 체계가 아닌 좀 약간 느슨한 어떤 조직, 예, 각자의 어떤 평신도 교회를 하면서 평신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또는 세우기 위해 어떤 신학적 어떤 자산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 그런 느슨한 체계를 좀 유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회비는 걷지 않고 독서 모임의 경우에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해당 도서를 회원들이 직접 구입하고 외부 초청 강의나 신학 포럼의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비정기적인 참가비를 모금하는 방식으로 이런 강의나 시장 포럼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내용과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2023년도에 월별 교육 과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1월 달은 오늘 하고 있는 이제 교육관 설명과 말씀 나눔의 방식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와 외부 초청 강의를 이제 퐁당퐁당 이제 교차 배치를 하고 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신학 강좌나 신학 포럼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독서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에 관한 그런 진 에드워드의 유기적 성경 읽기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 읽는 관점에 관한 그런 배움과 나눔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박두큰 목사님 을 초청해서 이제 외부 강의를 듣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 갱신의 차원에서 바라본 평신도 교회 이런 주제로 박두큰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프랭크 바이올라의 그 인설전트라는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그런 독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에는 이제 그 배영화 그 대장간 대표를 모시고 메노나이트 연합 대표이자 평신도교회 관련 도서를 많이 발간한 그런 이 배영화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원래 이제 바울의 공동체 사상 이 책을 한번 독서 모임을 해볼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집중 과정을 이제 계획하다 보니까 6월, 7월 달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 이 연속 강좌를 하면서 이 바울의 공동체 사상 이 책도 결국은 이 강좌 안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라 이 연속 강좌를 통해서 이제 6월 모임을 이렇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공부 모임은 뭐 필참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어, 이제 다른 기관과 협력 기관과 함께 IBP나 아니면 다른 협력 기관을 이제 섭외해서 같이 이제 좀 더 오픈해서 이제 강좌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 안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6월 모임을 이제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겠죠. 예, 하시긴 하지만 우리 모임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더 이제 모임 밖에 있는 분들도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영국 브루도프 공동체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원충현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또 브루도프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홈페이지 가니까 이제 그 브루도프 공동체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 브루도프 공동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영국 그 브루도프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제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이 내한을 하시게 될 경우에 우리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 회원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 신학 포럼 때 오프라인 모임을 함께 가지면서 함께 배움과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8월 말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운영진과 이제 뱅크스 박사님과 어떤 계속 서신 교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이제 확정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에는 하나님 나라 역시 관련한 도서로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예,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 이제 예전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같이 공부하면 그 문선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을 때 이 책에 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이 책을 함께 나누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뷰 그 원장님이신 전성민 교수님을 초대해서 기독 신학자의 관점에서 본 평신도 교회 운동의 의미에서 관한 주제로 이제 외부 초청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컨택을 하고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포럼 뱅크스 박사님과 스티븐스 박사님을 함께 모시고 이게 신학 포럼을 해서 이제 대담과 토론을 하는 방식 이게 일환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내부 연구 발표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모임의 생산적인 어떤 발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평신도 교회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예수처럼 아이처럼 이 책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우리 올해 교육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